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신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이다. 네, 바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인데요. 동물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또 동물이 가진 매력을 잘 표현한 말이죠.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직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오늘은 살아 숨쉬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 꼭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성분들이나 중장년분들한테 꼭 맞춤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데이터 키워드로 함께 디딤돌 같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입니다. 오늘 동물에 대한 직업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작하면서 동물 이야기, 고양이 이야기 해봤는데 혹시 동물 키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고요. 최근에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가 키우던 이제 페르시안 친칠리 골드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예전에 고양이에 대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직접 키우진 않지만 지금 네. 마음 먹고 어쨌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귀여운 동물인 것 같아요. 네네. 교수님은? 저는 치와와 키워본 적이 강아지. 있었는데 네네. 정말 애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예전에 일을 하는데 그 치와가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게 그 애견, 머리끈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옷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꼭 진짜 아기를 키운다면 이런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반려견이라고 하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네, 장 기자님은요? 저도 키워본 적은 없는데 키워보고 싶어요. 키워보고 싶은데 아직 어떤 아기가 거? 강아지. 저는 강아지 좀 네. 좋아하고 아이가 좀 어려서 네. 아기가 같이 키우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네. 좋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데 아기가 좀 크면 한번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네, 키워볼 네. 생각이 있습니다. 텐션. 저는 동물 별로 안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대체 뭐예요? 저요. 저 다시 먹을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동물 네, 안 좋아하세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어릴 때 병아리는 몇 번 키워봤어요. 근데 병아리는 다 키워봤지 않을까요? 그 이제 왜 이렇게 동네 어릴 때 한 학교 앞에. 네, 5마리 이렇게 모아서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관리를 못하니까 약해서 죽죠. 금방 죽어요. 네. 그래서 그 며칠 안 키워도 그거 정 떼는 게 맞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로는 동물을 잘 안 키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사전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애완 먼저 사전적 의미는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기여하거나 즐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애완에서 반려로 바뀌었잖아요. 반려는 사전에 이제 짝이 되는 동물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계칭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네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체로 인정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정말 하나의 생명체, 가족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20%, 네. 인원수로 치자면 1,000만 명 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정말 반려동물은 어떻게 보면 삶 속에 좀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면 반려동물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원 교수님 키워보셨으니까 네. 어떤 게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정말 아까 말했듯이 애기 같아요. 애기 같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네. 느낌을 주냐면 정말 나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그런 친구. 네. 왜냐하면 집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네, 수도 네. 있는데 기가 막히게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미 이제 안길 자세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애완견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어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반려라는 말이 정말 요즘에 더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정말 굉장히 보고 싶더라고, 밖에 있으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독신자들이 키우면 결혼을 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보통 애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애기를 이제 밥도 줘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낮 시간에 네. 주인 없는 시간에. 그러면 이제 외로울 것도 생각하고 우울증도 있거든요, 애완견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챙기다 보면 밖에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저 회사의 선배는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아니, 이제 고양이와 좀 정을 붙이고 계시는 조 박사님은 일단 어떠세요? 뭐 매력이라고 한다면 뭐 누구뭐니 해도 친구, 가족, 맞아. 그 다음에 같이 대화를 나눠줄 수 있다. 고양이랑 대화를 하세요? 아 그렇죠. 이제 가서 대화하게 돼요. 너 뭐니? 정말요? 너 왜 왔니? 내 왔는데 왜 아는 체도 안 해? 그리고 일로 오바라 했는데 오지도 안 해. 오바라고 하니까 안 되죠. 이리 와봐라. 와봐. 소리를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 페르시안 고양이인데 부산 사투리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이 자체가 굉장히 도도해요. 앉아 있는 것도.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바람 누워서 또 기운 들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기도 하고 또 막 애기처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 그 표정이 막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게 반려라는 하나의 또 가족, 친구 네. 이게 평생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서현 씨는 이제 병아리와의 그 전형적인 매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너무 어릴 때라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병아리 몇 마리 키웠는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추억이 그렇지, 추억의 매력이라고 한 번도 추억 하나만 끼워주세요. 묻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심지어 2마리 정도는 그냥 없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어릴 적에 왜 맞아요. 병아리 죽으면 무덤 만들어서 십자가 이렇게 맞아요. 나무 그렇죠. 이렇게 나무로 십자가 이렇게 해서 세워주- 네. 그 기억은 세워주는데 나는데 그게 이제 양지 바른 곳에 해줘야 되는데 논밭에 해준다거나 나무 밑에 이런 데 했던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곳으로. 아니 저희 가족은 이렇게 뭐 동물을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 어머니가 큰 맘을 먹고 지난해 정말 갓 태어난 고양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그 분양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얌전하고 자기 자리를 항상 지킨다 이것 때문에 그 키우기로 결심하셨는데 그 고양이가 좀 남달랐던 거예요. 너무 활발해서 계속 놀아달라고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주인한테 돌려보내서 이거는 자칫하면 그 고양이한테도 상처가 되겠다 그렇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정말 키울 때 처음에 맞아. 분양을 받을 때는 정말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 하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귀찮아지면 이렇게 좀 유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반려동물 키울 때 어떤 점들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요즘에 층간소음 아파트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층간소음 때문에 그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분비물 때문에 그러니까 위층에서 분비물을 그냥 밖으로 이렇게 어머나. 내보내서 1층에서 그게 그 분비물 때문에 계속 이제 파리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막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놓고 아우. 또 어느 쪽에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위에서 일단은 떨어지는 그건 상식적으로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반려견 키울 때 나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주변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은가 부분도 정서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법적으로 가면 요즘에 이제 동물 등록을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동물병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동물병원에서 그 동물 등록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패티켓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매너 중에 하나가 네네. 동물 등록을 해서 누구 소유인지 이걸 분명히 해야만 나중에 분실됐을 때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벌금이 한 40만 원까지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록을 먼저 해서 어떤 책임감을 좀 갖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무작정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주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게 함께 동반이 되어야만 그런 패티켓도 제대로 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뭐
치은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000만이 넘는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도 많이 발전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변을 치운다든가 네네. 아니면 식당을 구별해서 간다든가 이런 네. 것들은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좀 덩치 큰 강아지들 있잖아요. 굉장히 네. 좀 사람만한 덩치 큰 네네. 강아지들 산책시킬 때 저는 좀 입마개를 사람이 많은 맞아요. 곳에서 좀 해야 무서울 될 때 필요가 있어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을 뭐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도 그럴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굳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들 중에서는 좀 공격 성향을 갖고 있는 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을 산책시킬 때는 좀 입마개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조 박사님.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저는 예전에 저도 개를 굉장히 좀 무서워해요. 근데 아, 진짜 무서워하시는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 조그만 개인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뭐가 팍 뛰어오더니 저한테 갑자기 배 쪽으로 이렇게 팍 안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를 막 짖기 시작하는데 이 주인도 안 보여요. 그러다만 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저는 타려고 했는데 같이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때서야 온 거예요. 당황해서. 그 안에서 막 계속 돌면서 짖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목줄은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였더라도 어쨌든 그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 외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목줄은 항상 꼭 겸비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사실 정말 에티켓 많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2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80%는 안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공장소 같은 데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공공장소인데 내가 내 강아지 예쁘니까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네. 식당 같은 데는 사실 좀 털이 날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뻐서 내가 잘 관리한다는데 왜 뭐라고 하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이기심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직업,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자격증 수업도 여러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는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있는 직업인데요. 또한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내심도 필요하죠. 반려동물 관리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격증과 취업 정보 이야기.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만나볼 직업 반려동물 관리사입니다.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서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반려동물 관리사 직업사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실제로 직업 사전에는 반려동물 이제 관리사라는 직업은 표기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반려라는 말 자체가 들어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죠. 이 이전에 생겼던 이제 자격증이나 직업적인 용어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뭐 애완동물 미용사 그러니까 이게 미용 쪽이나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도 보면 동물 교감 전문가 그러니까 이 동물 개념이죠. 그다음에 동물 조련사 이런 개념으로만 지금 접근이 돼 있지 실제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이제 현장에서만 만들어진 있는 직업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1983년도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비인에서 열렸던 이 심포지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소유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반려동물 개념을 쓰게 됐죠. 그래서 반려동물 관리사를 제가 보게 되면요. 이 수행 직무랑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물 보호라든지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특수견 관리, 그 다음에 사육 분양, 그 다음에 핸들링, 그 다음에 교육훈련, 위생관리, 그 다음에 반려동물 코디, 그 다음에 분양 상담, 보험관리, 장례관리 등 이러한 모든 반려동물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라고 네.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반려동물 관리사가 필요할까요? 오 교수님? 반려동물 관리사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들이 되게 늘어나면서 사육이나 분양에 대해서 모르고 단순하게 좀 이쁘다, 내가 외롭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켜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 반려동물의 어떤 사육이라든가 번식, 우리가 왜 교미한다라는 말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이제 분양 상담, 분양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제 반려동물의 사육이라든가 사육 환경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문화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된 또 동물 산업 관련되는 것들과 좀 해서 좀 비즈니스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연결되는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중에서 이제 우리 중에서 제대로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은 오 교수님밖에 네.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 교수님께만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네. 반려동물 관리사에게 맡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맡겨본 적은 없고요. 그 임용할 때 머리 네. 깎고 이런 거, 발톱 깎고 이런 건 잘 네.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사한테 맡기고 네네. 그 나머지 부분들만 이제 뭐 놀아주거나 뭐 먹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거나 이제 좀 아플 때 뭔가가 이제 아픈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동물병원 이런 데 가가지고 관리사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24시간 가축병원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병원이죠. 예. 네. 왜냐하면 또 동물들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해서 네. 그렇죠. 네. 아프고 하면.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상으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네. 그렇군요. 동물이죠. 반려동물 관리사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요. 네. 자격증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어떤 과정을 소개하는 기사가 좀 많았고,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기의 편승에서 부실한 유사 자격증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도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는 방송에서 문제 행동 보이는 반려견들을 직접 네, 찾아가서 네. 이제 네, 교정해주는 네, 그런 맞아요. 이제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이 얻다 보니까 이제 방문 훈련을 하고 있는 방문 훈련 전문 반려동물 관리사들의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네.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뉴스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13년 정도부터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사회적인 시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지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를 위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를 위한 소비를 증시하는 이른바 포미족, 그리고 네. 이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지칭하는 딩크족, 그리고 뭐 결혼 안 하는 비혼족들이 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서적인 유대를 늘리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용품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되고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구아나나 뱀, 오리, 거북이, 열대어 등 희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반려동물 수입 검역 과정이나 이제 어떤 동물 학대 방지 및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반려동물 관리사가 어떤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해외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그쵸, 몇백 년 워낙 전부터 하니까. 내려왔던 전통적인 뭐 네. 직종이고 직업 분야인데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이런 이제 직업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다들 이제 뭐 테라피스트라든지 뭐 감정 관리 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반려동물 산업에 관련한 형태를 다 아우러야지 요 관련된 해외 동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게 핀테크도 아닌 펫테크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고양이의 뭐 대소변을 보고 있는 이 자동 정화시켜주는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ICT 기술을 아예 접목시켜가지고 엄청난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경우도 약 627억 5천만 달러 규모가 계속 크고 있는 형태고요. 매년 뭐 한 5%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펫 휴머니제이션이다라고 해서 아예 이제 저가가 아니라 고가의 이제 제품들만 이제 판매되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아낌없이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구조다라고 보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반려동물 관련된 종사자들,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호텔, 리조트, 그 다음에 뭐 카페, 모든 기관에, 모든 공공장소에 다 배치가 돼서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쪽 관련해서 뭐 직업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빨리 앞서 나가기보다는 수요를 좀 조절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반려동물 관리사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관련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애견입니다. 그래서 네. 반려동물 관리사 이제 전체 테마 분석을 했을 때 사회에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애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쵸, 네.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반려동물이라는 게 뭐 개만 있는 건 아닌데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의 손길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 쪽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와 놀아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케어해주는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반려동물 관리사들이 하는 영역들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어디 장기간 출장이라든가 외출을 할 때 또 맡아서 그 케어해주는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고양이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의 가장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걔가 가장 제 일의 고객이라고 말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애견 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요? 네, 참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반려견 놀이터 4곳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봤더니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제 공원 내 반려견 출입은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최은임 씨도 말씀하셨지만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과 이제 마찰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놀이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좀 안에 들어가냐 봤더니, 일단은 별도의 울타리, 그리고 내부 펜스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중소형견과 대형견이 따로 놀 수 있는 격리장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세족장이라든가 음주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기구 등이 아마 네. 설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팜랜드의 대규모 애견 전용 공원이 최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1만 제곱미터니까 이제 운동장, 축구장 규모로 따지면 한 1.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원이 문을 열었고, 거기도 뭐 시설은 비슷하고, 그 밖에도 뭐 울산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네. 짓겠다고 밝혔고,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사실 많이 나오죠. 강아지, 개가 주인공인 뭐 소설이나 영화. 대표적으로 드라마도 뭐 많고. 플란다스의 개는 뭐 굉장히 네. 유명하고요. 저 어릴 때 그 뭐죠? 101마리 달마시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달마시.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어떤 거 혹시 재미있게 보셨어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조금 전에 말했던 더그 오브 프란다스
프란다스에게 거기서 나왔던 명작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그 네로가 어찌 보면 유기된 이 프란다스 개를 네. 데리고 와서 둘이 친구로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좀 슬픈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만 어쨌든 그때 아로아도 저 기억이 나면서 어쨌든 그 자기를 구해줬던 친구 네로를 위해서 함께 계속 있어줬던 이 프란다스 정말 그 관련된 개 모양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남아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예요. 네. 마음이라고. 아, 네, 마음인데 걔가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이 걔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 연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성이 정말 느껴졌고 그거 보면서 그 주인을 찾아서 그 가는 그 과정이 이제 그려지는데 정말 엄청난 눈물과 어떤 감동과 이런 걸 갖고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한 번 정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있는 집에서. 네. 장 기자님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하정우 씨 나왔던 영화 터널. 터널에 이제 터널 네. 속에 하정우 씨가 갇히는데 유일한 생물이 이제 강아지로 나와요. 네. 그래서 강아지와 어떤 감정을 대화.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하는데 네. 사실은 강아지가 주인공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조연? 그냥 조연의 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서 좀 인상적이게 봤습니다. 약간 웃음을 유발하는. 그 왜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그 기차역 지키는 게 아니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맞아, 나네요. 맞아. 그 아. 개 강아지 맞죠? 주인을 계속 기다리던 그 네. 개. 네. 일본에서 그 기차역에 가면 실제로 맞아. 동상까지 동상까지 세워놓고 만들어. 그런 것들 굉장히 강아지, 개를 다룬 영화들, 소설이나 영화들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아까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키우고 그렇죠. 싶어서 이 강아지, 이 개 내가 키워야겠다 하는데 버리는 문제 요즘 굉장히 심각하죠. 아, 유기견 심각하죠. 문제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유기견이라는 게 이제 버려진 개, 또 유기라는 거 이제 버려진 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말로 그 책임감 없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또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드시 등록제가 필요한 네.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등록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책임 소지, 그 다음에 네. 처벌, 이 형태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양을 받을 때 분양받는 사람의 교육증을 보여주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도 확대가 돼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분양받을 수 있으면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유기견의 증가 원인을 잠시 이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네. 유기를 시키는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짖어서 생각보다 뭐 너무 짖고 계속 짖는 분이죠. 그 다음에 배변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죠. 근데 이거를 좀 풀기 위한 형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유기했다면 그 관련해서 벌금을 확실하게 매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목줄, 그 다음에 유기견 보호센터의 환경 개선,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애견이었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반려동물 관리사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이 나왔던 동물 중에 하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네. 반려동물 관리사를 했을 때는 이제 10위 안에 언급되어 있는 동물이 이제 개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반려동물로 이제 전체 테마를 분석을 하니까 고양이가 1위로 나왔고요. 그리고 애견이 이제 11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10위 안에 유일하게 또 언급된 부분이 이제 고양이여서 고양이로 키워드를 오. 잡았습니다. 반려동물로 했더니 1위가 고양이 되고 좀 의외인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애완견 하면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 다음에 애완동물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개와 고양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고양이하고 개하고 특성이 좀 완전 다른 게, 이제 개는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가 애교를 부린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막 달라붙고 막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나한테 사랑해달라고.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사람이 고양이한테 애교를 막 부려요. 나 좀 봐달라고, 주인 좀 봐달라고. 그래서 뭐냐면 집사라는 그 별칭이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주인이, 주인보다 더 상전인 역할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에
동물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SNS나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그 고양이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안에 이제 분석을 했을 때 10위 안에 이제 그 유일하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애완 견해 이미지에서 이제 고양이가 더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양이 관련된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위로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요. 네. 그 한동안 SNS에서 해시태그 네. 그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나만 고양이 없어. 이렇게 유행할 정도로 정말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오 교수님 잠시 말씀해 주셨어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걔는 집단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고양이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더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성향에 따라 다르듯이 그렇죠. 고양이는 이제 하루에 2끼를 먹고 개는 하루에 3끼를 먹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제가 아는 강아지는 한 5개 있거든요. 엄청 먹거든요. 그게 이제 비만견. 그러니까 일정 정도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먹이를 주잖아요 한 번에 그럼 걔가 나눠서 먹는데 알아서 근데 걔는 나눠서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줘야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성향이 것도 좀 있어요. 이 시간 되면 조금씩 나오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누르면 조절을 버튼 못해서. 누르면 애들이 이제 애완견들이 진짜 머리가 엄청 좋은 게 탭을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3단계법을 이용해서 연구까지 하나요? 연구해요. 논문을 쓰겠는데요. 그 동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개가 저 밀가루를 쏘기 위해서 3단계로 연기를 하는데 주인의 어떤 동태를 살피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장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뭐 키워보진 않아서 그런데 주위 사람들 얘기 들으면 고양이가 생각보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가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키워본 사람들은 고양이가 훨씬 기르기 수월하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뭐 씻겨줄 필요도 없고 자기가 다 자기 몸도 깔끔하고. 관리하고 해서 뭐 저희가 아는 만큼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지 않고 고양이도 나름 매력이 좀 많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양이 요즘 예뻐하고 계신 주 박사님. 보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게 되면 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개와 주인의 어찌 보면 이제 분리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주인 관계와 자기 관계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이런 형태에 있는 반면에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사람과의 동등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각각의 자기의 이제 매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뭐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키우기는 정말 소란 같아요.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자기가 오실 때 왔다가 만지려고 하면 지가 알아서 나가고 또 하루 종일 자고 있고 짖지도 않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무조건.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심심하다 할 때 한 번씩 와서 이제 눕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도권이 고양이한테 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생활을 하면 말 그대로 각자 생활이에요. 이것도 대신에 보면 아까 말처럼 문 열고 들어오면 어쨌든 오긴 와요. 그러다가 그냥 바로 몸을 털어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안녕 하다가 그냥 자기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좀 제가 이제 제 주변에 키우는 분이 있어서 봤는데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고양이는 높은 데를 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상대하기 싫으면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상대를 아예 안 해주는 거죠, 주인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주도권이 고양이는 고양이한테 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이제 동등 입장에서 강아지는 보고 있는 매체다라고 봐야 사람한테 되겠죠. 가 있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고양이가 나오는 영화나 소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아직도 그 큰 눈이 아직도 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우리 옛날에 슈렉을 봤을 때 장화시는 그 장화시는 고양이 있잖아요. 아, 예, 너무 귀엽죠. 그렇게 하면서 막 보고 있는데 저는 고양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만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쁘죠. 예. 정말 이 옆에서 자기를 쳐다볼 때 이 눈빛이 그게 갑자기 똑같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고양이가. 그래서 그때 약간 영화가 좀 생각이 나고. 고양이 어떤 거? 저는 얼마 전에 외국 영화인데 이제 억만장자가 고양이와 몸이 바뀌는 영화인데 고양이와 몸이 그래요? 바뀌는 근데 뭐 코미디 영화인데
저도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동물들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가미가 된 부분도 있는데 재밌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채연 씨는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톰과 제리. 톰과 제리. 톰이 고양이죠. 제가 아까 그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톰과 제리. 톰과 제리. 고양이 맞죠? 맞죠? 네. 어.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도 하더라고요. 네. 네. 톰과 저희 제리가 할아버지도 제일 가끔씩 재밌죠. 보세요. 아, 진짜로. 정말 굉장히 재밌다고. 그럼요. 아니, 진짜 할아버지. 대사도. 톰과 제리는 굉장히 오래전 만화기 네. 때문에 정말 세대를 아우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나오니까. 사실- 어쨌든 간에 계속 보기만 하는 거죠. 무한루프하게. 네. 맞아. 제일 대표적인 톰과 제리 진짜 게 재밌죠.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제목이 고양이를 부탁해 그런 영화 맞아요. 좀 있었던 드라마 걸로 있었죠. 네, 기억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네. 이제 고양이 좀 열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일본은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사실 일본의 고양이 사랑은 최근 일은 아니고요. 예. 고양이 붐이 또 최근에 크게 불면서 네코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코노믹스가 이제 뭐냐면 고양이를 뜻하는 일본어 네코하고 그리고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양이 사랑이 뭐 그렇게 뭐 네코노믹스까지 되냐라고 해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큽니다.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는데 뭐 사료, 모래, 장난감, 뭐 진료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연간 11만 1,424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해요. 네. 거기에 2015년 일본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고양이 수가 약 1,0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곱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한 11조 원 정도 규모가 엄청나네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또 다른 경제학 교수는 작년에 일본에서 네코노믹스로 인한 경제 효과가 2조 3,162억 엔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한 20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에 대한 어떤 붐, 열풍이 어떤 경제적인 네.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도 일단 뭐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아서 네. 어떤 이런 산업과 연결을 할 필요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의 네코라고 하는 고양이가 상징적인 네코짱. 거죠. 그쵸. 그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말 그대로 그냥 상품화.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오면 그쵸. 그냥 말 그대로 상품화 돼버려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의하게 네, 조금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고양이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밝은 쪽에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동물학대입니다. 그래서, 네. 반려동물로 이제 긍부정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3위에 동물학대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기견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유기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또 유기묘라는 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기묘. 그래서 아무 네. 데서나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이제 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학대하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웠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 키우게 된 계기가 다른 집에서 온 그 치와였는데, 뭐였냐면 아이들이 너무 그 강아지를 막 때리고 꼬집고 밟고 발로 차고 그러는 걸 그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주게 된 계기로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뻐하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거꾸로 학대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좀 이런 것들이 또 요즘에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네. SNS상에 이제 올라와서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되는 성향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좀 마음 아픈 키워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동안 참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일들도 있었고요. 동물학대 관련 사건들 꽤 있었죠. 네, 많이 있었고,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최근에는 이제, 자신의 집 근처에 이제 덫을 설치를 해서 덫에 걸린 고양이를 좀 잔혹하게 괴롭히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로 고양이를 죽게끔 한 사건이 있었고, 그 밖에도 뭐, 네네. 최근에는 이제 투기견들의 현장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좀 큰 공분을 사기도 했고, 뭐 강아지를 뭐 차에 막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서 또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이런 반려동물 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려동물 학대는 곧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주장하는 건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아이고. 그리고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전과가 있다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물학대 왜 일어나는 거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장현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 보면 자기 마음속에 담아있던 분노, 화, 그 다음에 남한테 받았던 피해 의식을 어찌 보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확률도 생긴다는 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인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자기보다 작은 말 그대로 무생물이나 아니면 뭐 조그만 생물에 좀 보복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아동 폭력도 포함되는 거고, 뭐 성인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이 특히 동물 학대, 폭력 이런 부분들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똑같게 사람하고 똑같은 법규의 잣대 하에서 동일한 형태로 구속을 하고 이러한 규제들을 강화시키는 것 말고는 그리고 또 네. 처벌도 강화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내가 유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규를 굉장히 크게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뭐 대처 방법 생각해둔 게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주인의식이 아니라 약간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 우리가 애완동물이 됐든 반려동물은 어떤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최은임 씨도 처음에 말했지만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네.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이런 배경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디에 얼마든지 또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곳에서든 그렇죠. 살 수 있고 또 그게 돈 없이도 또 거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이제 그 사회적인 요즘에 현상하고 보면 우리 혼족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혼족들이 애완동물을 좀 많이 키우거든요. 네, 애완동물을 많이 키워서 그 혼족들은 한번 이제 그 애완 키우던 것들에 대한 어떤 유기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물 학대라든가 어떤 그런 유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혼족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지금 애완이나 반려동물 사업이 더 커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에 준해서 또 문제성이 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어쨌든 혼족이 됐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됐든 그거를 입양하거나 분양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절차가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물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동물학대가 되면 올해 4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 동물학대 이제 처벌에 관련된 동물보호법이 이제 좀 강화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반려동물 유기 시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으로 이제 네네. 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 학대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학대를 신고하는 페파라치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찬성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동물학대나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떤 목표 자체가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니까 네. 그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좀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찬성하긴 하는데 그 이전에 좀 사회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동물 등록하는 거 반드시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예를 들면 교환이라든가 사고 팔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걸 키울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바탕이 된 다음에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동물에 대한 어떤 그 권리?
뭐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무랑 같이 맞물려 갔을 때 제대로 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만 되면 하나의 그냥 단발적인 정책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조 박사님은요? 저도 찬성이죠. 일단 찬성이고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러한 뭐 파파라치 있다 해서 짧게 뭐 이거 뭐 밤에 몰래 뭐 이런 개념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신고제를 통한 등록제를 통해서 네. 이거를 자기 책임하에 정말 가족처럼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는 찬성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네, 키워드 세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부분부터 볼게요. 반려동물 관리사 초기 수입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반려동물 관리사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디로 진출하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좀 보면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중하 평가 시간입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는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고용 안정성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일단 고용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려동물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 반면에 일단은 기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관련법 기후 이 상태는 아직 우리나라에 좀 미비한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이라고 익히기까지는 힘들고 대부분 이제 창업이 중에서도 개인 사업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 실제로는 이제 뭐 고용 관계를 맺고 우리가 여기서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라는 것은 지금 측정하기가 솔직히 힘든 이런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향후에는 어쨌든 발전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1인 가족이라든지 핵가족, 그 다음에 또 노인,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장년층 갈수록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프랜차이즈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고용 안정성 측면은 개인 위주로 좀 가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떠나서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중으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참고로 개인인 경우,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형태로 갈 때는 하 정도 될 것 같고요. 개인 측면에서의 형태로는 저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직업 전문성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네, 반려동물 관리사는 직업의 특성상 상중하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물 행동 심리 분석을 해서 아까 잘 교정이 안 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고 그다음 동물과 대화를 하는 커뮤니케이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 부분을 직업적으로 반려동물 관리사로 해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키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업 분야가 또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했을 때 보편적인 반려동물 관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직업 전문성을 저는 중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은 중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업의 고용 평등 평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이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의 분야가 좀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프리랜서라든지 또는 이제 시간, 일자리로서 이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성들이 훨씬 더 좀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고용 평등성 측면에서는 이제 특히 여성분들 측면을 보게 되면 뭐 큰 불이익은 없고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용 평등성은 네, 저는 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평등은 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의 근무 여건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네, 근무 여건 같은 경우 뭐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진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나로 꼽기는 좀 애매한데 많이 진출하고 있는 뭐 샵이라든가 애견 관련 뭐 호텔 이런 쪽은 근무 여건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무 시간이나 뭐 육체적 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종합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저는 근무 여건 같은 경우 중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무 여건은 중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중이 대부분이고 상위 하나가 나왔고요. 네.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 관리사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시는지 핵심 키워드 한 가지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 교수님부터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동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정이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을 많이 주고 더 정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이라면 뭐 남녀라든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네. 누구든지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이라는 키워드 적어주셨고요. 조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저는 네. 사랑애. 네. 그래서 가족애, 뭐 자기 혼자 좋아하는 또 혼자애 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뭐 무조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외로워서 또 누군가를 사랑해 주기를 또 바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을 네.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반려동물 관리사로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랑 애자를 한자로 적어주셨고요. 네. 장 기자님. 분명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저희. 네. 한자고 두 글자니까. 저는 그렇군요. 네. 사랑을 꼽았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반려동물 말도 바뀌었잖아요. 애완에서 네. 반려를 바뀌었던 만큼 정말 자신의 가족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분들이 해야지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정, 사랑. 네, 오늘은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4.5점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펫 비즈니스 사업이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거의 4, 5조였는데 지금은 그 몇 배 이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 펫 사업 분야에서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하나의 직업 분야로 보면 작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비즈니스로 연결했을 때 요즘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카페 사업이라든가 예. 그 용품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 관련돼서 이제 그 반려견들을 분양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문성 있게 전문 분야로 공부를 좀 해서 전문가로서 갈 수 있는 영역들도 좀 있고 또 창업 분야로도 발달을 시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하고 결합을 시켜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매출 부분도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통계조사 얼마 전에 나온 통계조사에 의하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니즈를 가진 사람이 거의 50%대에 가까워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에 준하는 이제 전문가들 양성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비전과 비즈니스적인 어떤 발전을 감안을 해서 4.5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어떤 자신의 경험과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이나 정을 담보로 한 자기의 어떤 그 평생 직업으로서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중장년층에도 굉장히 잘 맞는 네. 직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5점 굉장히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조 박사님은 몇 점 평가하셨나요? 저도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 같은데, 실제로 저는 3.5점을 저는 먼저 드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장밋빛 그런 비전을 많이 보여주고 좋긴 한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직업의 트렌드로 보게 되면요, 이러한 산업이 커지게 됐을 때 너무 큰 것보다는 실제로 약간 세분화시켜가지고 전문화시키는 이런 추이로 가는데 오히려 애완에서 반려로 이름이 바뀜으로써 관리사라고 하는 이 뭐 분양부터 미용, 애견, 관리부터 뭐 핸들링부터 모든 분야를 너무 두리뭉실하게 다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던 이 직업 분야가 오히려 나중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에 관련된 전문 분야는 육성이 되고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지만 좀 더 세분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이러한 애완견에 관련된 직업관의 이 분리를 또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서의 저는 점수를 3.5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 몇 점으로 평가하셨나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아직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진출하는 분야도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년 여성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중장년 여성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별로 없어요. 좀 더 쉽게 진입장벽이 낮은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실 것 같고 그런 낮은 진입장벽이 낮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도 확대될 여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4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4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관리사 첫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관련된 직업이 앞으로 엄청 많고요.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반려동물 관리사 관련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하고 또 취업 영역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자격증과 취업 관련 직업 정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